서연 씨, 이 아이가. 동창회장 한복판에서 현준의 입이 얼어붙었습니다. 6년 전 이혼합 비서에 도장을 찍고 사라진 전처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5살짜리 남자아이. 그 아이의 눈 모양이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아이의 목소리에 서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뒤로 숨기며 현준을 노려보았습니다. 왜 말해주지 않은 거야? 왜? 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6년 전에 연락했어. 비서실에서 막더라. 당신 어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날 밤 재벌 회장 강현준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진 아들, 분노한 전처, 그리고 경영권을 노리는 이복 동생까지 6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진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가을 저녁 노을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자리 잡은 특급 호텔 연회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K대학교 경영학과 91학번 동창회가 열리는 밤이었습니다. 야, 저기 봐. 강현준이다. 진짜네. 성진그룹 회장이 직접 오셨어.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연회장 입구로 시선이 쏠렸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강현준이 경호원 2명을 대동하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현준은 익숙하다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동창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현준아, 오랜만이야. 바쁜 사람이 어떻게 왔어? 동창회인데 와야지. 자네도 잘 지냈나? 현준이 옛 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 움직이는 한 여성의 뒷모습이 현준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현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친구의 말이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살짝 돌리는 순간 현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연. 6년 전 이혼합 비서에 도장을 찍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전처였습니다. 현준은 얼어붙은 채 서연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누군가를 피하듯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서연의 손을 잡아 끌며 무언가를 조잘거리고 있었죠. 현준아, 왜 그래? 얼굴이 창백한데. 친구의 물음에도 현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준의 다리가 저도 모르게 서연 쪽으로 향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뒤따랐습니다. 서연이 현준의 접근을 눈치챘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은 재빠르게 아이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서연 씨. 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현준을 마주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서연의 뒤에 숨어 있던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현준을 올려다봤습니다. 현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이의 눈 모양이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형태, 눈동자의 깊이까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아이가 서연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현준을 노려보았습니다. 서연 씨, 이 아이가. 현준이 말을 잇지 못하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옆에 있던 여성이 재빠르게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먼저 나가자. 정미란이었습니다. 미란은 서연의 팔을 잡고 아이의 손을 이끌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주변 동창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 아이 누구야?
강 회장 전 부인 아니야. 설마 아이가 있었어. 현주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서연의 뒤를 쫓았습니다. 연회장을 빠져나와 호텔 로비까지 달려갔지만 서연은 이미 택시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택시 문이 닫히는 순간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택시가 사라지고 현주는 텅 빈 로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경호실장이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현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주는 로비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진그룹 본사 회장실. 현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비서실장 최동훈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최 실장 앉아. 현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동훈은 현준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서연 씨의 현재 신상을 조사해. 거주직 하는 일, 그리고 현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이에 대해서도 전부 알아와. 최동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요. 어젯밤 동창회에서 봤어. 5살쯤 된 남자아이야. 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극비로 진행해. 본가에는 절대 알리지 마.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동훈이 나간 뒤 현준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6년 전의 기억이 파편처럼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6년 전 성진그룹 본가 응접실. 어머니 심영숙 여사가 서연 앞에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머님? 대학병원 산부인과 소견서야. 직접 읽어봐. 서연이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난임 가능성 있음. 서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한 달 전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건 일반 검진이잖아. 전문의 소견이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니? 영숙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진그룹의 대를 이을 수 없다면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몸을 떨며 항변했습니다. 그때 가정부 박 여사가 곁에서 거들었습니다. 아가씨, 서류가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순순히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영숙 여사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냉정했습니다. 같은 시기 현주는 회사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해외 헤지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로 성진그룹 주가가 폭락하고 있었죠. 경영기획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회장님, 지금 개인 지분율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추가 지분 매입 자금은 단기간에 마련하기 힘든 규모입니다. 현준이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현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현준아, 서연이가 난임 판정을 받았다. 이혼해라. 어머니,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현준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네가 안 하면 내가 직접 내보낸다.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현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임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현준은 다시 회의에 집중했습니다. 며칠 후 현준은 법무팀이 작성한 이혼 서류를 들고 본가를 찾았습니다. 서연이 눈물 어린 눈으로 현준을 마주 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이러는 거야. 어머니 말대로 우리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 현준의 눈에는 피로함과 냉담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위자료는 원하는 대로 해줄게. 서연은 한참을 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최근 몸이 좋지 않아 병원 예약을 해둔 상태였지만 아직 정확한 검사를 받지 못한 터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현준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마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필요 없어. 위자료 같은 거. 서연이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이혼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현준은 서류를 챙겨 아무런 뒤돌아봄 없이 본가를 떠났습니다. 다시 현재 최동훈이 조사보고서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현준이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연은 6년간 성북구의 작은 빵집을 운영하며 아들을 홀로 키워왔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강시우. 출생신고서의 아버지란에는 강현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생년월일은 이혼 후 정확히 8개월 뒤. 현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날짜를 계산하니 이혼 당시 서연은 이미 임신 초기였던 것입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현준이 자주 섞인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동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조사보고서를 받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현준은 경호원도 없이 평범한 캐주얼 차림으로 성북구 골목길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간판에 행복한 5분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죠. 현준은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밀가루를 묻힌 앞치마를 두른 서연이 빵을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옆 작은 테이블에서는 시우가 색칠놀이에 열중하고 있었죠. 사장님, 오늘 식빵 맛있게 잘 먹었어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서연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내가 그린 공룡이에요. 시우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머, 우리 시우 그림 실력이 대단하네. 할머니가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했습니다. 시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준은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 안에는 자신이 모르는 6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준의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마침내 현준이 빵집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문에 달린 종이 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의 손에 들린 쟁반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빵이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엄마. 시우가 놀라서 서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서연은 재빠르게 시우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굳은 표정으로 현준을 마주 보았습니다. 시우가 서연의 앞치마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서연 씨, 이야기 좀 하자. 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말해주지 않은 거야? 왜?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6년 전에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비서실에서 연결 안 해주더라. 당신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끊어버리셨고. 현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거야? 서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미란이 나왔습니다. 미란은 현준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을 부릅떴습니다. 서연아, 시우 데리고 뒤로 나가. 미란이 서연과 현준 사이를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영업 방해예요. 나가주세요. 미란이 현준을 노려보았습니다. 서연은 시우의 손을 잡고 빵집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준은 텅 빈 가게 안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쟁반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성진그룹 본가. 영숙 여사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 여사의 측근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성북구에 있는 빵집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영숙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여자 가게를, 네, 전처분과 아이가 그곳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숙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찻잔이 받침대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 여자와 아이에 대해 전부 알아와.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뒤 영숙 여사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황 변호사, 나야. 지금 당장 본가로 와. 얼마 후 고문 변호사 황진태가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로 급히 부르셨습니까? 현준이 전처 사이에 아이가 있더라. 만약 그 아이가 현준이 아이가 맞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아이만 데려올 수 있나? 황 변호사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친권 분쟁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경제적 능력과 교육 환경을 내세우면 협상의 여지는 있습니다. 영숙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사님, 황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 아이가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났더군요. 민법상 친생추정 조항에 따라 이미 법적으로 회장님의 아들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영숙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쪽에서 아이만 분리해서 데려오기는 법적으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영숙 여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면 되겠군. 6년 전처럼. 영숙 여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황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다음 날 현주는 다시 빵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현준이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을 때 미란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이는 오늘 가게 안 나왔어요. 어디 있어요? 제발 알려줘요. 현준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우 데리고 어디 갔는지는 말 못해요. 미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현준이 애원했습니다. 미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서연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반죽하고 시우 유치원 보내고 밤 10시까지 가게 지키고 시우가 아프면 혼자 업고 병원 뛰어다녔어요. 현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6년을 버텨온 거예요. 혼자서. 현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란이 놀라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현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한테 빌 게 아니잖아요. 미란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한테 하세요. 서연이 마음이 열릴 때까지 회장님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란이 돌아섰습니다. 현주는 닫힌 빵집 문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 서연은 친정어머니 김순자 여사의 집에 시우와 함께 피신해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구나. 순자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엄마.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서연이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가게 가요? 시우가 서연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지금은 여기서 할머니랑 놀자. 서연이 시우를 안으며 달랬습니다. 서연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현주는 서연이 피신했다는 것을 알고 며칠간 그녀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서연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주는 남산타워 전망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과거에 서연이 좋아했던 장소였죠. 서울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현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6년간 회사 일에만 매몰되어 살았던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라도 가족을 되찾고 싶다는 절박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영숙 여사가 직접 빵집을 찾아왔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자 영숙 여사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미란이 가게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한테 전해. 영숙 여사가 미란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손자는 데려갈 거야. 10억이든 20억이든 합당한 대가를 부르라고 해. 미란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알아들었으면 됐어. 영숙 여사가 돌아서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난 뒤 미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나야. 방금 시어머니가 왔다 갔어.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우 데려가겠대. 돈으로. 전화기 너머로 서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시우를 빼앗기느니 차라리 이 나라를 떠나버릴 거야. 서연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순자 여사가 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시우는 내 아들이야. 법적으로도 네가 6년간 키워왔어. 누구도 함부로 데려갈 수 없어. 엄마.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편 성진그룹 본사에서는 강현태가 자신의 비서를 불러들였습니다. 형님 주변에서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던데. 전처분과 관련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전처, 그리고 아이도. 현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봐. 형님 주변 동향을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뒤 현태는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습니다. 현태는 첩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 적자인 형의 그늘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생전에도 후계자로 인정받지 못한 콤플렉스가 늘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죠. 이번 기회야말로. 현태가 중얼거렸습니다. 현태는 이사회 내 자신을 지지하는 사회이사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준이 수소문 끝에 서연의 친정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경기도 외곽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서연이 문을 열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현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우한테 아빠가 되고 싶어. 그때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며 순자 여사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일단 들어오세요. 순자 여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랑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6년이면 할 말이 많을 테니까. 서연이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서연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준이 서연의 친정집을 방문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모든 주요 신문 일면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성진그룹 강현준 회장, 이혼한 전처와 숨겨둔 아이 있었다. 인터넷 포털 메인 화면에도 같은 기사가 떴습니다. 기사에는 동창회에서 촬영된 현준과 서연, 그리고 시우의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죠. 현준은 회장실에서 기사를 확인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현준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기사에는 이혼 날짜, 시우의 나이와 이름, 심지어 빵집 위치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부 정보 유출이 명백했습니다. 최 실장, 유출 경로 당장 조사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 최동훈이 급히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기사가 터지자마자 성진그룹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8%가 빠졌습니다. 회장의 사생활 스캔들로 인한 경영 불안입니다.
증권가의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졌고 그룹 홍보실에는 취재 요청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오후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사회실 안에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회장님의 사생활 문제가 그룹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이사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주주들에게 해명이 필요합니다. 그때 강현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님, 당분간 회장직에서 물러나 상황을 정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현태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대행을 맡겠습니다. 현준이 현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사생활이 회사 경영과 무슨 상관이야? 현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러날 생각 없어. 이사회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현태는 자신을 지지하는 이사들과 따로 모였습니다. 형님이 저렇게 나오시니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빵집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서연은 가게 문을 닫고 시우와 함께 집 안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엄마, 왜 저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 있어? 시우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시우야. 엄마가 있잖아. 서연이 시우를 꼭 안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미란이 가게 앞에서 기자들을 막아섰습니다. 여기는 개인 가게예요. 더 이상 취재하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이미 빵집 위치와 서연의 사진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는 시우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가. 미란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내가 지킬게. 서연은 시우의 손을 잡고 빵집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현주는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현준을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제 개인사로 인해 무리를 일으킨 점 사과드립니다. 현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서연 씨와 아이는 저와 무관하게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추가 취재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언론은 오히려 재벌가의 숨겨진 스캔들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보도를 확대했습니다. 성진그룹 본가에서 영숙 여사가 고문 변호사 황진태를 불러들였습니다. 이 기사 유출 배우가 누군지 알아봤어. 네, 여사님. 현태 도련님 측 비서진에서 이루어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영숙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영숙 여사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현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태야, 이 기사 네가 한 짓 아니냐? 어머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현태가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형님을 걱정해서 이사회에서 제안을 드린 것뿐입니다. 영숙 여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증거 없이 현태를 추궁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 여자는 안 돼. 영숙 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검사로 손자임을 확인하고 아이만 데려오면 돼. 영숙 여사는 완고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태의 배신에 대한 경계심이 마음 한편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현준의 편을 들어야 할지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미란이 움직였습니다. 미란은 대학 선배 중 펜션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선배님, 급한 부탁이 있어요. 친구가 피신할 곳이 필요해요. 서영과 시우는 그날 밤 강원도 속초의 한 펜션으로 떠났습니다. 미라는 현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서연이를 정말 지키고 싶으시면 지금 당장 이 주소로 오세요. 미란이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혼자 오세요. 경호원 데려오시면
서연이 안 만나줄 거예요. 현주는 즉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현준이 속초로 향하는 동안 현태는 서울 시내 한 고급 요정에서 비밀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진그룹 주요 계열사 사장들이 모여 있었죠. 회장의 사생활 스캔들이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현태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주가가 이미 15% 빠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진건설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진물산 사장도 동조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현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늦은 밤 현준이 속초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테라스에서 서연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서연이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현준이 조심스럽게 서연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6년 전 그날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전화했어.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비서실에서 연결 안 해주더라. 회장님께서 당분간 개인적인 연락은 받지 않으신다고. 현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했어. 이미 남남이 된 사람이 무슨 볼일이냐고 끊어버리셨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어. 당신 눈에서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었으니까. 현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6년간의 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회사 핑계로 도망친 거였어. 어머니 말만 듣고 확인도 안 했어. 현준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 하지만 시우한테만큼은 아빠가 되고 싶어. 서연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서연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당신을 용서하는 건 시간이 필요해. 서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우한테는 아빠가 필요하다는 거 알아. 그 애가 매일 밤 아빠는 어디 있냐고 물어봤거든. 현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에서 완전한 신뢰를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단히 닫혀있던 문이 조금 열린 것 같았습니다. 시우 잠든 거 보고 갈래.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주는 펜션 안방에서 잠든 시우의 얼굴을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눈 모양, 서연을 닮은 입술, 평화롭게 잠든 모습. 현주는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펜션 밖 어둠 속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창문으로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뭐야? 현준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촬영자는 이미 차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차가 급하게 출발했습니다. 현주는 차량 번호 일부만 겨우 확인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2차 기사가 터졌습니다. 성진그룹 회장, 숨겨둔 전처와 강원도 펜션에서 은밀한 미래. 기사에는 테라스에서 대화하는 현준과 서연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재벌의 이중생활, 불쌍한 아이. 현주는 비서실의 역추적을 통해 미행자의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현태 측에서 고용한 프리랜서 파파라치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야. 현준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나를 끌어내리려는 공작이야. 현주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지켜줄게. 이번엔 절대 도망치지 않을게. 전화기 너머로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생활이 망가지고 있어. 서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주는 전화기를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시 닫혀버린 서연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속초 펜션 사진 기사가 터진 후 서연은 다시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현준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현준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현준이냐? 나 김철수 교수다. K대 경영학과 명예교수이자 현준의 대학 시절 은사였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뉴스 보고 연락한다. 힘든 시기에 스승으로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현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제자 중에 위기관리 전문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 한번 만나보지 않겠나?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 교수의 소개로 현준은 위기관리 전문가 박지훈을 만났습니다. 박지훈은 대기업 스캔들 대응 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였습니다. 회장님, 지금 언론과 정면으로 싸우시면 집니다. 박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정하면 할수록 더 파헤치려 들 겁니다. 대신 진정성 있는 스토리로 여론을 바꿔야 합니다. 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지훈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 회장님을 공격하는 세력이 내부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현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쪽을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어떤 전략도 소용없습니다. 현준은 비서실장 최동훈을 불렀습니다. 현태 측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해. 절대 들키지 않게 증거를 확보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편 서연은 속초에서 서울로 돌아온 후 빵집 문을 다시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란의 집에 시우와 함께 머물며 지쳐가고 있었죠. 엄마, 우리 가게 언제 가? 시우가 서연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나 가게에서 그림 그리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시우야. 서연이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에는 현준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갔습니다. 서연아, 그 사람 계속 전화하는데 안 받을 거야.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준에 대한 분노와 시우에게 아빠가 필요하다는 현실 사이에서 서연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편이야. 그건 변함없어. 미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현준 회장 만나보니까 예전이랑 달라 보이더라.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적어도 시우를 보는 눈빛은 진심 같았어. 시우를 위해서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줘보는 건 어떨까? 서연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어. 근데 마음이 안 따라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년 동안 혼자 새벽에 우유 끓이면서 울었던 기억이 시우가 아빠 어디 있냐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던 기억이 쉽게 지워지지 않아. 미라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이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미란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 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현준이 미란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이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서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기다렸어. 현준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5시간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현준이 천천히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때려도 돼. 욕해도 돼. 다 받을게. 현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번만 이야기를 들어줘. 서연은 한참을 서서 현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들어와서 얘기해. 서연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미란의 집 거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시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란은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6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어. 현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새벽에 반죽하고 시우 없고 병원 다니고 혼자서 다 감당한 거. 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어머니 말만 듣고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게 얼마나 잘못인지 다 알아. 서연은 말없이 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회사 일에 파묻혀서 당신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핑계댔어. 어머니가 알아서 하라고 했어.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었는지. 현준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시우한테만큼은 아빠가 되고 싶어. 서연은 여러 번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직 당신을 완전히 믿기는 어려워. 서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우한테 아빠가 필요하다는 건 사실이야. 현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우와의 관계부터 천천히 시작해봐.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야. 현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며칠 후 현준은 미란을 통해 시우가 다니는 유치원 정보를 얻었습니다. 서연의 허락을 받고 하원 시간에 맞춰 유치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유치원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우가 가방을 메고 두리번거리다가 현준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친구 아저씨다. 시우가 현준에게 달려왔습니다. 시우야, 아저씨랑 아이스크림 먹을래? 현준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시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현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시우는 딸기 아이스크림을 골랐습니다. 아저씨,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맛이야. 시우가 아이스크림을 핥으며 말했습니다. 현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놀이터로 갔습니다. 시우가 미끄럼틀을 타고 현준이 그네를 밀어주었습니다. 시우의 웃음소리가 놀이터에 퍼졌습니다. 아저씨, 또 놀아줄 거야. 시우가 그네에서 내리며 물었습니다. 약속할게. 현준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시우가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현준의 손가락에 걸었습니다. 놀이터 벤치에서 서연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우를 바라보는 현준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시우가 환하게 웃으며 현준의 손을 잡고 뛰어다니는 모습에 서연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 아이에게 아버지가 필요한 건 사실이야. 서연의 마음 한편에 그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 현태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과반 확보에 실패하자 직접 서연에게 접근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란의 집 앞에서 서연을 기다리던 현태가 서연을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형수님, 아니 서연 씨. 현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서연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현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하긴 좀 그렇고 근처 카페로 가시죠. 카페에서 현태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형은 결국 당신을 버릴 겁니다. 6년 전에도 그랬잖습니까?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형이 당신을 찾는 건 여론 때문입니다. 상황 정리되면 또 등 돌릴 겁니다. 현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면 시우 양육권은 물론이고 충분한 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형과 다릅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형과의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형과 다르다고 하는데 눈빛을 보니까 똑같아요.
서연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현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은 이 일을 현준에게 전했습니다. 현준이 서연에게 달려왔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현준이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야.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시우한테 아빠랑 삼촌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나도 이용당하기 싫었고.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얼음벽은 조금씩 녹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성진그룹 본가를 찾아갔습니다. 영숙 여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6년 전 서연이의 난임 소견서가 어떻게 나온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영숙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제 와서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도 이해합니다. 대를 잇는 게 중요하셨으니까. 현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을 되찾는 것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영숙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네가 그 여자한테 또 속는 거다. 6년 동안 아이를 숨겼던 여자를 어떻게 믿니? 어머니, 아이를 숨긴 게 아닙니다. 현준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서연이는 전화했습니다. 비서실에서 막았고 어머니도 끊으셨잖습니까? 영숙 여사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태의 배신 정황과 아들의 단호한 눈빛 사이에서 복잡한 계산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주 후 일요일 오후, 현주는 서연과 시우를 데리고 남산타워 전망대를 찾았습니다. 서울 야경이 세 사람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현준이 시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우야, 아저씨가 할 말이 있어. 시우가 큰 눈으로 현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저씨가 사실 너의 아빠야. 시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못 있어서 정말 미안해. 늦었지만 이제부터 진짜 아빠가 되고 싶어. 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시우가 한참 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짜야. 아저씨가 진짜 내 아빠야. 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이제 아빠 있는 거야. 친구들은 다 아빠 있는데 나만 없었거든. 시우가 현준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현준이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시우야. 이제부터는 계속 함께 있을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현준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조심스럽게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시우가 현준을 아빠로 받아들인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빵집 행복한 오븐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재벌 회장이 사랑한 빵집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며 손님이 3배로 늘었습니다. 서연과 미라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제빵 보조 아르바이트생 2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할 정도였죠. 현주는 회장직 업무가 끝나면 어김없이 저녁 7시쯤 빵집에 들렀습니다. 서투른 솜씨로 설거지를 돕거나 쟁반을 날랐습니다. 아빠, 이거 들어. 시우가 빵 봉투를 현준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네 배달이야. 현준은 시우와 함께 동네 단골 손님들에게 빵 배달을 다녔습니다. 평범한 가장의 역할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현준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했지만 다정한 표현은 삼갔습니다. 주말마다 현준은 시우와 단둘이 아빠와 아들의 데이트를 정례화했습니다. 첫 주에는 서울대공원 동물원을 찾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롯데월드 키즈존에서 놀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한강공원 자전거 대여소를 방문했습니다. 시우야, 핸들 꽉 잡아. 아빠가 뒤에서 잡고 있을게. 현준이 시우의 자전거 뒷좌석을 잡고 달렸습니다.
아빠, 나 혼자 탈 수 있어. 시우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현준이 손을 놓자마자 자전거가 휘청거렸습니다. 현준이 급히 시우를 잡으려다 둘이 함께 넘어졌습니다. 아야. 시우가 무릎을 잡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현준의 무릎에서도 피가 났습니다. 아빠 괜찮아. 피나? 시우가 걱정스럽게 현준의 무릎을 살폈습니다. 현준은 생애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집에 돌아온 후 서연이 두 사람의 무릎에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정말 똑같아, 둘이. 서연이 한숨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경계가 아닌 편안함이 스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현준이 빵집 마감을 돕고 시우를 재운 뒤 돌아오려는데 서연이 말을 걸었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 현준은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먼저 커피를 제안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안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무서워. 서연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또 버림받을까봐. 그게 두려워. 현주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의 말을 들었습니다. 6년 동안 혼자였어. 시우가 아플 때, 가게가 힘들 때, 새벽에 눈물 흘릴 때, 항상 혼자였어. 서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믿는 게 어려워. 현주는 서연이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조금 믿어도 될 것 같아. 서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연이 먼저 현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준은 놀라면서도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고마워. 현준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이 단순한 시우의 부모에서 서로를 향한 관계로 나아가는 첫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비서실장 최동훈이 현준에게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수개월간 수집한 현태 측의 증거들이었습니다. 현태 도련님 측 비서가 언론사에 정보를 유출한 이메일 기록입니다. 최동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파파라치 고용계약서 사본, 그리고 이사진 매수를 위해 주고받은 금품 내역까지 확보했습니다. 현준이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현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걸 어머니께 직접 전해드려. 회장님께서 직접 안 가십니까? 어머니가 판단하실 일이야. 영숙 여사는 증거를 확인한 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6년 전 자신이 서연에게 했던 일과 지금 현태가 자신의 친아들에게 하고 있는 일이 겹쳐 보였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며칠간 혼자 생각한 끝에 영숙 여사는 현태를 본가로 호출했습니다. 네가 형을 이렇게까지 배신할 줄은 몰랐다. 영숙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룹을 위해서. 닥쳐. 영숙 여사가 현태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었으면 경찰에 넘겼다. 현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숙 여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현태가 기사 유출의 배우이며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내 아들들끼리 싸우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어. 영숙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태야, 성진그룹 싱가포르 지사로 5년간 파견 근무를 떠나라. 거부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현태는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현태는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떠나기 전 현태가 현준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졌어, 형. 현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현태야. 현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형제끼리 이러고 싶지 않았어. 싱가포르에서 잘해봐. 능력 있으면 인정받을 거야.
현태는 복잡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회사 내 위기가 수습되자 현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6년 전 제 잘못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었습니다. 현준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사업에만 몰두하느라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 결과 아들이 태어나는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제 그 가족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서연 씨와 시우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좋은 아버지, 좋은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 진솔한 고백은 여론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반성하는 재벌 회장, 가족을 되찾은 아버지라는 호의적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빵집에는 응원의 꽃다발과 편지가 배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여사는 여전히 서연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자 시우에게만큼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성진그룹 본가에서 처음 열린 가족 식사 자리. 영숙 여사는 시우를 무릎에 앉히고 직접 갈비찜 고기를 발라주었습니다. 우리 시우, 이거 먹어. 할머니가 특별히 준비했어. 할머니, 맛있어. 시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숙 여사는 서연에게 직접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감정을 담은 시선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서연이 먼저 영숙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시우를 자주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하니까요. 영숙 여사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 감사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빵집 개업 3주년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현주는 서연과 미란, 시우, 그리고 친정어머니 김순자 여사까지 모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가게를 꽃과 풍선으로 장식하고 시우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특별 주문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서연아, 너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 미란이 서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좋은 거지. 서연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파티 중 현준이 모두 앞에서 서연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빵집 확장을 위한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2호점 예상 위치, 인테리어, 콘셉트, 예상 매출 분석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내 편이 되고 싶은 남자로서 준비한 거야.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서연은 계획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청혼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우의 6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현주는 생애 처음으로 아빠로서 직접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로봇 장난감과 그림책 세트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생일 파티에서 시우가 촛불을 끄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시우가 현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소원은 아빠랑 엄마랑 계속 같이 사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아빠 있는데 나만 없었거든요. 현주는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도 사랑해, 시우야. 아빠가 그 소원 꼭 지켜줄게. 생일 파티가 끝난 밤이었습니다. 현준과 서연은 잠든 시우를 침대에 눕힌 후 베란다에 나란히 섰습니다. 서울 야경이 두 사람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원망했어. 미워했어. 혼자 새벽에 우유 끓이면서 울기도 많이 했어. 서연이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시 믿어보려고 해. 현준이 조심스럽게 서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고마워. 남은 평생 갚아나갈게. 시우가 낳으면 우리 셋이 살 집을 알아보고 있어. 현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과 가깝지만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서연이 놀란 눈으로 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대답은 못하겠지만 고마워.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한 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현주는 거실 소파에서, 서연과 시우는 침실에서 잠들었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시우가 악몽을 꾸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현준이 달려갔습니다. 현주는 시우를 안아올리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빠 여기 있어. 무서운 꿈 꿨어. 아빠가 지켜줄게. 시우가 현준의 품에 안겨 다시 잠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서연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가족이기도 했습니다. 시우의 생일로부터 3주가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시우가 유치원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현장학습 가는 날이야. 시우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시우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시우야. 서연이 달려갔습니다. 시우의 코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그대로 거실에 쓰러졌습니다. 시우야, 시우야. 서연이 시우를 흔들었습니다. 시우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마가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아이가 쓰러졌어요. 코피가 멈추지 않아요. 빨리 와주세요. 서연은 동시에 현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시우가 쓰러졌어. 빨리 와. 서연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현준은 본사에서 해외 투자 협상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현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족 응급 상황입니다. 회의는 나중에 다시 잡겠습니다. 현준이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현준이 도착했을 때 시우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현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며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시우야, 아빠 왔어. 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시우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응급처치가 끝난 후 담당 의사가 현준과 서연을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소아과 전문의 이정민 과장이었습니다. 보호자분들께 말씀드리기 어려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정민 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시우군은 선천성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되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병인가요? 현준이 물었습니다. 골수가 정상적으로 혈액세포를 만들지 못하는 희귀 질환입니다. 이정민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서연이 현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능한 빨리 적합한 골수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가족 중에 유전자가 일치하는 분이 계실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정민 과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친척분들의 검사를 권유드립니다. 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먼저 검사받겠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전부 연락하겠습니다. 현준의 연락을 받은 영숙 여사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여자를 반대했던 거야. 영숙 여사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현준이 영숙 여사를 말렸습니다. 이정민 과장이 영숙 여사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질환은 유전과 무관한 돌발성 변이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영숙 여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숙 여사가 복도로 나갔습니다.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손자가 처음 할머니라고 불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영숙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검사에는 현준, 서연, 영숙 여사,
친정어머니 김순자 여사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급히 귀국한 현태도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저도 검사받겠습니다. 현태가 말했습니다. 혈육이니까요. 현준이 놀란 눈으로 현태를 바라보았습니다. 현태는 아무 말 없이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정민 과장이 현준과 서연을 불렀습니다. 회장님만이 시우군과 6개 유전자가 완전히 일치하는 유일한 적합 기증자입니다.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이정민 과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회장님, 따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현준이 서연을 먼저 보낸 후 이정민 과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최근 건강검진 기록을 확인했는데 심장에 부정맥 소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정민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골수 채취 수술은 전신 마취를 해야 합니다. 부정맥 환자에게는 심장이 멈추거나 뇌혈관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일반인보다 2~3배 높습니다. 현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술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소식을 들은 성진그룹 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위험한 수술을 받는 것은 주주들에게 중대한 경영 위험입니다. 사회이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이 곧 그룹의 안정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현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경영 판단이 아닙니다. 현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선택입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 현준의 건강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서연이 현준에게 달려왔습니다. 당신까지 위험해지면 안 돼.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골수은행에서 다른 기증자를 찾아볼 수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현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골수은행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을 확률이 10,000명 중에 1명이야. 현준이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시우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내 심장보다 시우가 더 중요해.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안 돼. 현준이 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6년간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 첫 걸음마도 못 봤어. 첫 말도 못 들었어. 유치원 입학식도 못 갔어. 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제발 막지 마. 서연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현준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시우의 병실에는 매일 꽃다발과 응원 편지가 쌓여갔습니다. 빵집 단골 손님들이 만든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시우야 힘내. 유치원 친구들이 그린 그림 카드도 도착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 감동받은 시민들까지 헌혈과 기증 의사를 밝히며 응원을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응원을 받는 환자는 처음 봅니다. 간호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이런 온기에 감사하면서도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병실 의자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서연아, 너도 좀 쉬어. 미란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쓰러지면 시우는 어떡해? 내가 교대할게. 안 돼. 시우 곁을 떠날 수 없어.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현준이 시우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현준이 시우의 창백한 손을 잡았습니다. 시우야. 현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마법을 부려서 시우 빨리 나을 수 있게 해줄게. 시우가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아빠가 가진 좋은 거 시우한테 나눠줄 거야. 조금만 참아. 시우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힘내. 나 아빠 믿어. 시우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현준이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시우의 손가락에 걸었습니다.
병실 밖에서 영숙 여사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숙 여사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영숙 여사는 본가 불당에서 혼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6년 전 자신이 서연에게 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자신이 그러지 않았다면 서연이 임신 사실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우가 이렇게 아픈 줄도 더 일찍 알았을 것입니다. 영숙 여사는 후회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서연이 홀로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 여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영숙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6년 전 일은 내 잘못이었어. 서연이 놀란 눈으로 영숙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를 잇는다는 것에만 집착해서 네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생각 못했어. 영숙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아프게 될 줄 알았으면 그런 짓은 안 했을 거야. 영숙 여사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서연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원망 많이 했어요. 서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우만 살려주세요. 시우만 건강하면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두 여자가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같은 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현준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 섰습니다. 서연이 현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다려줘. 꼭 돌아올게. 현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끝나면 제대로 청혼할게. 예식장 빌리고 청첩장 돌리고 제대로 할게. 현준이 서연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기다려줄 수 있겠어?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준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 서연, 영숙 여사, 미란, 친정어머니 김순자 여사가 모여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돌아온 현태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위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현태가 속으로 빌었습니다. 형, 제발 무사히 나와. 골수 채취 수술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4시간이 넘도록 빨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의료진이 나왔습니다. 수술 중 부정맥이 발생해서 잠시 중단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안정된 후 재개했고 현재는 안정적입니다. 서연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영숙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견뎌야 해. 현준이와 시우 둘 다 우리가 지켜야 해. 마침내 수술실 위에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의가 나왔습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집도의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도 안정을 찾으셨고 골수도 충분히 채취했습니다. 심장 박동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숙 여사가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미란과 순자 여사도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손자, 감사합니다. 영숙 여사가 의료진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태는 벽에 기대선 채 눈을 감았습니다. 현태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다행이다, 형. 회복실로 옮겨진 현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며 희미한 의식 속에서 첫마디를 꺼냈습니다. 시우는 괜찮아. 서연이 현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당신 덕분에 시우 살릴 수 있어.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이식만 하면 돼.
현준이 안도의 미소를 짓고 다시 잠에 빠졌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술 후 시우는 무균실로 옮겨졌습니다. 면역 억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외부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부모조차 직접 접촉이 금지되었습니다. 현주는 자신의 회복도 완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무균실 유리창 밖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았습니다. 시우야, 오늘은 아빠가 좋아하는 공룡 이야기 읽어줄게. 현준이 마이크를 통해 말했습니다. 그림책을 펼쳐 시우가 볼 수 있도록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옛날 옛적에 용감한 티라노사우루스가 살았는데 현준의 목소리가 무균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우가 힘겹게 고개를 돌려 유리창 너머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우가 작은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간호사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식 후 2주가 지났습니다. 담당의 이정민 과장이 현준과 서연을 불렀습니다. 생착 징후가 좋습니다. 이정민 과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골수세포가 시우군의 몸에서 혈액세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준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의료진에게 인사했습니다. 시우의 회복이 진행되는 동안 현준은 병원 라운지에서 노트북을 펴고 회사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비서실장 최동훈이 매일 서류를 가져와 보고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쾌유를 빌며 당분간 실무는 부회장단이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최동훈이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전해줘. 나는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어. 현준이 대답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성진그룹 임원들과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회장님이 달라지셨대. 가족을 저렇게 챙기시는 분인 줄 몰랐어. 그룹 사내 게시판에는 시우군 쾌유를 빕니다라는 응원글이 수백 개 올라왔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헌혈 캠페인을 조직했습니다. 싱가포르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던 현태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무균실 밖에서 시우가 힘겹게 손을 흔드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 카페에서 현태가 현준과 마주쳤습니다. 형, 시우 많이 좋아졌다며. 현태가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야. 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검사 받으러 와줘서. 현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현태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형, 내가 한 짓들. 진짜 미안했어. 현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게 얼마나 비열한 짓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현주는 아무 말 없이 현태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형을 이기고 싶었던 건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서였어. 현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첩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었어. 그래서 수단을 가리지 않았어. 현준이 현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현태야, 지난 일은 됐어. 현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넌 내 동생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현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실력으로 인정받아. 그러면 본사로 돌아올 길도 열릴 거야. 현태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형, 고마워. 열심히 할게. 다음 날 현태는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이식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우가 마침내 무균실에서 나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아빠, 나 걸어보고 싶어. 시우가 침대에서 말했습니다. 현준이 시우의 양손을 잡았습니다. 시우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병실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잘한다, 시우야. 아빠가 잡고 있으니까 천천히. 현준이 격려했습니다.
시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숙 여사는 매일 직접 만든 보양죽을 가져왔습니다. 전복죽, 호박죽, 쇠고기 미음을 번갈아 끓여왔습니다. 우리 시우, 이거 먹으면 힘이 날 거야. 영숙 여사가 시우에게 죽을 떠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끓였어. 시우가 죽을 먹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 엄마 빵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겠다. 시우가 영숙 여사와 서연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과 영숙 여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영숙 여사가 병실 밖 복도에서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영숙 여사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깨달았어. 영숙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문의 대를 잇는 것보다 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였어. 영숙 여사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6년 전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너와 시우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서연이 영숙 여사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시우 아빠를 원망만 했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해요. 시우를 위해서요.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식 후 6주가 지났습니다. 이정민 과장이 시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혈액 수치가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이정민 과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면역 기능도 회복 중입니다. 퇴원해도 됩니다. 서연이 현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만 한 달간은 외출을 자제하시고 정기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퇴원일이 되었습니다. 시우가 아빠 손과 엄마 손을 한쪽씩 잡고 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시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랑 엄마랑 같이. 우리 집. 병원 로비에는 담당 의료진과 간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친해진 다른 소아 환자 가족들도 배웅을 나왔습니다. 시우야, 건강해. 잘 가. 시우가 꾸벅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마웠어요. 현주는 서연과 시우를 차에 태웠습니다. 본가가 아닌 한남동의 아담한 단독주택으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현준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도 차로 10분 거리야. 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했어.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우 방은 2층이야. 직접 골라봐. 현준이 시우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우가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자신만의 방에 들어서자 시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벽에 공룡 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장난감 선반에는 로봇과 블록이 가득했습니다. 와, 여기 내 방이야. 시우가 환호했습니다. 진짜야. 아빠 최고. 정원에서 시우가 뛰어노는 모습을 현준과 서연이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꿈만 같아.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집이라니. 새 집에서의 첫 저녁이었습니다. 현준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습니다. 내가 직접 요리할게. 현준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김치찌개 국물이 타버렸습니다. 계란말이는 까맣게 변했습니다. 아빠, 이거 먹어도 돼? 시우가 까만 계란말이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이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우도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결국 셋은 치킨을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다음엔 꼭 성공할게. 현준이 치킨을 뜯으며 말했습니다. 요리 영상 보고 연습할게. 시우가 현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라면은 잘 끓이잖아. 라면만 해줘.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시우의 왕쾌를 축하하기 위해 빵집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미란, 순자 여사, 유치원 친구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했습니다. 시우야, 건강해져서 정말 다행이야. 친구들이 시우를 둘러쌌습니다. 미란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네가 행복해지는 걸 본다. 미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다 뿌듯해. 파티 중반이었습니다. 빵집 문이 열리며 뜻밖의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영숙 여사였습니다. 운전기사도 없이 혼자 택시를 타고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현준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영숙 여사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빵집 확장해도 되겠구나. 영숙 여사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2호점 낼 때 내가 투자하마. 며느리 사업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파티가 끝난 밤이었습니다. 잠든 시우를 침대에 눕힌 후 현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준이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년 전 내가 지키지 못했던 약속, 이제 다시 하고 싶어. 현준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와 다시 결혼해줘. 이번엔 평생 내 곁에 있을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이번엔 믿어볼게. 현준이 서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청혼으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10월의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성진그룹 본가 정원에서 재혼식이 열렸습니다. 가까운 친지와 지인 100여 명만 초대한 소박하지만 품격 있는 예식이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버질로드 끝에 서 있었습니다. 감색 턱시도를 입은 현준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작은 턱시도를 맞춰 입은 시우가 걸어왔습니다. 시우는 링베어러로서 반지 쿠션을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잘하고 있지? 시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고야, 시우. 현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례없이 진행된 셀프 웨딩이었습니다. 현준이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당신을 2번 만난 건 내 인생 최대의 행운이야. 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나는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 회사 핑계로 도망쳤고 어머니 말씀을 그대로 따랐고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 현준이 서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6년간의 아픔을 남은 평생에 걸쳐 갚아나갈게.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자신의 서약을 읽었습니다. 당신을 미워했어. 원망했어. 하지만 사랑하기도 했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던 것 같아. 이제 미움은 내려놓을게. 사랑만 하며 살게. 서연이 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시우와 함께 셋이서 행복하게 살게. 하객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반지를 교환하고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박수 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앞줄에서 영숙 여사가 손자 시우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옆에 앉은 순자 여사에게 영숙 여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영숙 여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순자 여사가 영숙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나간 일은 잊어요. 아이들 잘 되는 것만 봐요. 순자 여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손자 건강하게 자라는 거 보는 게 제일이에요. 두 어머니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식이 끝난 후 현태가 현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휴가를 내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형, 축하해. 현태가 현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수님, 축하드립니다. 현태가 서연에게도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현준이 현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과거는 묻어두자. 넌 내 동생이야. 현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며. 자랑스러워. 현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형제가 나란히 서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비서실장 최동훈도 하객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최동훈이 현준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가장 행복해 보이십니다. 현준이 최동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 실장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 피로연이 끝나고 세 사람은 신혼여행 대신 제주도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귤밭에서 귤을 땄습니다. 한라산 중턱까지 올라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가족여행이구나. 시우가 현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 태어나서 처음이야. 현준이 시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앞으로 많이 가자. 아빠랑 엄마랑 시우랑 셋이서. 결혼식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빵집 행복한 오븐은 강남구 압구정에 2호점을 오픈했습니다. 영숙 여사의 투자와 서연의 노력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개업식에는 현준, 영숙 여사, 순자 여사가 참석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시우도 함께했습니다. 자, 테이프 커팅하겠습니다. 서연이 가위를 들었습니다. 시우가 서연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테이프가 끊어지자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미라는 1호점 총괄 매니저로 승진했습니다. 성북구 본점을 책임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사장이면 나는 점장이네. 미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열심히 하자. 서연이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고마워. 한 경제지에서 서연을 올해의 여성 기업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였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가장 큰 힘은 가족이었어요. 기사에는 빵집 앞에서 현준, 시우와 함께 웃고 있는 서연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시우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친구들과 축구를 하며 운동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시우가 반에서 제일 밝아요. 담임 선생님이 현준과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고요. 학교 게시판에 시우가 쓴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 꿈이라는 주제의 글이었습니다. 나는 아빠처럼 멋진 사업가가 되고 싶다. 엄마처럼 맛있는 빵도 만들고 싶다. 수업 참관일에 현주는 해외 출장 일정을 조정하고 참석했습니다. 아들의 발표를 지켜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분이 성진그룹 회장님이시래요. 다른 학부모가 수군거렸습니다. 매번 참관일에 오신대요. 이렇게 자상한 아버지는 처음 봐요. 담임 선생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현준이 시우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시우가 환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현준은 서연, 시우와 함께 남산타워 전망대를 다시 찾았습니다. 서울 풍경이 세 사람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우야, 기억나? 현준이 시우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아빠가 시우한테 아빠라고 처음 말한 곳이야.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엄마가 다시 시작하기로 약속한 곳이기도 하고. 시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우리 가족의 특별한 장소네. 시우가 두 손으로 부모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매년 오자. 약속?
시우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세 사람이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가을 저녁 성진그룹 본가에서 추석 가족 만찬이 열렸습니다. 현준 가족, 영숙 여사, 싱가포르에서 귀국한 현태, 순자 여사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다 같이 모일 줄 몰랐어. 영숙 여사가 눈시울을 적시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명절이야. 시우는 두 할머니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우야, 떡 먹어. 영숙 여사가 송편을 집어주었습니다. 시우야, 고기도 먹어. 순자 여사가 갈비를 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할머니, 배 터지겠어요. 시우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만찬 후 시우가 거실에서 할머니 두 분에게 둘러싸여 용돈을 받으며 재롱을 부리는 동안 현준과 서연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꿈인 것 같아.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6년 전 그 고통이 이렇게 행복으로 바뀔 줄은 몰랐어. 서연이 현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우가 아픈 것도 당신이 수술받은 것도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데 우리 다 이겨냈어. 현준이 서연을 품에 안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행복을 줄게. 남은 평생 동안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별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시우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미소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해 봄이었습니다. 서연이 온 가족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임신했어요. 영숙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시우가 오빠 되는 거야. 영숙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맛있는 것 많이 해줄게. 시우가 서연에게 달려왔습니다. 나 동생 생기는 거야. 진짜야. 시우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남동생이면 좋겠다. 같이 축구하게. 시우가 서연의 배에 귀를 대었습니다. 시우야, 좋은 오빠 해줄 수 있겠어? 현준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나 최고의 오빠 될 거야. 시우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한남동 단독주택 현관에 가족사진 3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우가 갓 태어났을 때 서연 혼자 아기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아이를 보는 눈빛만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는 재혼식 날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서연의 배가 부른 상태로 네 사람이 될 가족이 함께 찍은 가장 최근 사진이었습니다. 봄날 오후였습니다. 만삭의 서연이 정원 의자에 앉아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시우와 현준이 새로 입양한 강아지와 정원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동생한테 축구 가르쳐 줄 거야. 시우가 외쳤습니다. 시우야, 동생 천천히 크면 가르쳐 주자. 현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혼합 비서에 도장을 찍은 지 6년. 그들은 잃어버린 시간보다 더 긴 세월을 함께할 것이었습니다. 때로 늦은 만남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길을 찾아냈습니다. 용서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강아지가 짖는 소리, 시우의 웃음소리, 현준이 시우를 부르는 소리가 정원에 가득 찼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끝. 이렇게 해서 이혼합 비서에 도장을 찍고 6년 만에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은 참 길고도 짧았습니다. 서연은 그 시간 동안 새벽마다 혼자 빵 반죽을 하며 아이를 키웠고 현주는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확인하지 않은 것들에서 오는지도 모릅니다.
현준이 그때 한 번만 서연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한 통의 전화라도 직접 받았더라면 6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후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 진심은 결국 길을 찾아낸다는 것. 그리고 용서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것. 서연이 현준의 손을 다시 잡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쉽게 용서하지 않았고 쉽게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마음에 담아둔 후회가 있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을 전하는데 너무 늦은 때란 없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